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양상훈 주필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과 남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 미투 불집힌 여자들을 여성 지지받고서는 박원순 성추행에 침묵하는 그 페미니스트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여성을 개인적 이익과 득표 무기로 전부 이용하고 있다고 정치인들은 이런 여성을 개인적 이익과 득표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위 2030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이제 반보수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 광우병 사태 그때부터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2030 여성들로부터 상대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원래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사태 이후에, 광우병이 뭡니까? 좌파들, 자기네들, 민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허위 가장 아닙니까? 가장 행렬을 서울 광장에서 해서 그 미국산 고기를 먹으면은 미친다, 미친 개처럼 광우병에 걸린다, 이런 허위 사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끓게 만드는 바로 좌파들과 민주당 가세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데모하고 반정부 데모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에서 사실상은 2030으로부터 여성들로부터 아주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사태 후에 아주 극적인 변화, 다시 말하자면 젊은 여성이 건강 문제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이 고기를 먹으면, 미국산 고기를 먹으면은 미친 게 소위 광견병에 걸린다, 이런 헛 방송을 갖다가 그때도 MBC입니다. 방송에 나왔죠. PD수첩인가 뭔가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아주 쑥밭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적절히 대처해서 찾아내가지고 혼쭐을 내놨어야 되는데 이걸 좌파들한테 당했습니다. 깨끗하게 당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건강을,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건강 문제를, 자녀라든가 이런 것과 육아 문제와 더불어서 민감하게 삶에 대한 어떤 중심을 거기에 먹는 식생활에 두고 있었던 바로 그 여성들이 자녀 막 갓난 아이들도 있고 상당히 그 예민한 그런 민감한 반응을 안 나타낼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지지를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뭐 또 미국 대통령하고 친하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나가고 하니까 막 그냥 좌파들은 이걸 갖다 쫙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반미의 근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사기극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우병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젊은 여성이 건강 문제,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후쿠시마가 일본에서 그 원전 그 사고 이후에 일본 다른 지역 방사능 수치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일본 방문을 꺼렸지만은 그런 경향은 젊은 여성들에게 상당히 더 두드러집니다. 이제는 광우병 사태가 과장된 괴담이 만든 소동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모를 뿐인데 누가 만들었냐? 좌파들이 만들었고 바로 민주당이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좌파들의 같이 얹혀가지고 반정부 데모를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광화문 광장, 서울시 광장에서 그 광우병 반대 데모를 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진짜 진저리가 쳐집니다. 진저리가. 저도 진저리가 쳐집니다. 그때 거기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저희들도 외쳤습니다. 아니라고. 이거는 가짜라고. 가짜 만들어낸
이 광우병이라고. 그렇지만 선동선전에 능한 좌파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죠. 그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고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허위인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와서 하는 그런 쇼까지들 좌파들은 행동했습니다. 시켰습니다. 그만큼 젊은 여성들이 그 뒤로 이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이 보수 정당에 대한 통합당이라든가 그 여진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2030 여성들이 얼굴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2030 여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박원순의 자살 소동 이후에 피해자 김씨에 대한 A씨가 바로 피해자 A씨죠. 피해자 A씨에 대한 이 정부라든가 또는 서울시라든가 이 장례라든가 이런 걸 대하는 태도를 보고 대통령이 침묵했고 그래서 2030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광우병 사태가 과장된 괴담이 만든 소동이라는 사실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은 당시에는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생리대 화장품까지 위험하다라는 또 괴담이 퍼졌습니다. 또 여중생, 여고생들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젊은 주부들까지 막 확산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30 여성의 지지도는 6%까지 급전직하를 했었습니다. 이 현상은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오히려 굳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 지지는 문재인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는 26%, 문재인은 63%였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조선일보 양상은 주필은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과 남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을 건 오늘 그 주필의 그 사내 칼럼을 보고 정말 이것이 리얼한 칼럼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제 지난날을 이렇게 펼쳐보는 소위 복기를 해보는 이 멋들어진 칼럼을 국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기서 소위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언뜻 참 이해하기 힘들었죠. 어떻게 해서 박근혜가 26% 나오고 문재인이가 63% 나오느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2012년 대선에서 20대 여성 지지는 문재인 후보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표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한 여성들에게는 패배한 겁니다. 겨우 토탈로 승리한 것이지 이 여성들 2030 여성들에게는 완벽하게 패배하는 것이죠. 이런 여성들이 인식 지금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박 후보를 갖다가 여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모습을 한 꼰대 또는 금수저 공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이 양상은 주필은 칼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과거 여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 잘 찾을 수 없죠. 당에 들어와 가지고 여성 행사에 참석할 때 의례적인 연설을 한 정도였던 걸로 양주필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패하긴 했어도 2012년 대선 때 젊은 여성들의 압도적 지지는 문 대통령이 이를 큰 자산으로 여기게 된 계기가 된 듯합니다. 이때부터 문 대통령의 자세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2016년 벌어진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입니다. 한 정신질환 남자가 젊은 여성을 이유 없이 막 살해한 사건에 여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를 남성들의 여성 혐오, 여성의 열악한 처지가
드러난 사건으로 보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 현상의 정치적 가능성을 파악한 사람들은 문 대통령 진영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혼자서 강남역을 찾아 추모하는 젊은 여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센스가 너무나 밝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글을 인용해 올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글을 인용해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작을 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은 참모가 조언을 해서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문 대표는 그 당시 문 전 대표는 혼자서 강남역을 찾아서 추모하는 젊은 여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페이스북에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라는 글을 인용해 올렸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팬덤이 형성이 됐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냥 아주 그냥 팬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말을 만들고 지하철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올리기 시작하고 이 지지는 거의 콘크리트와 같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 집단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를 페미니즘, 여권운동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페미니즘, 이제 눈이 떴습니다. 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개입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벌어진 일을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유흥 클럽인 버닝썬 클럽에서 벌어진 그 일을 갖다가 대통령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짜 페미니스트 박원순 파탄 났죠. 이 페미니스트 박원순은 가짜 페미니스트임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 가짜 페미니스트 박원순의 파탄이 문 대통령의 이런 페미니즘도 깊은 성찰과 결단 끝에 나온 진정한 철학인지 아니면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가식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금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보 진영 인사들의 잇따라 미투 운동 대상이 된 사태에 대해 이는 여성 인권 문제라면서 성폭력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들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 그 다음에 검찰 간부, 예술인 등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는 여성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여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여성들의 환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기 편, 예컨대 탁현민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열한 여성 비하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로 다시 불러 왕 행정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박 시장, 박원순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이제 본래의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인 박 시장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면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상처받은 많은 여성을 향해서도 발본색원을 약속하기는커녕 잇따라 침묵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들썩일 정도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라는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민주당이 박원순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어이없는 플랜카드를 걸어도 침묵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침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 성추행 가해자 지지가 된다고 양주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열성 지지층 동향을 의식했을 것이고 미투 운동을 일으킨 여성들이 박 시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박 시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과 같다.
미투 운동을 일으킨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미투 운동을 벌였던 뭐 서지연 검사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자기네들이 미투 운동을 일으켜놓고 왜 일부 이 미투 운동을 일으킨 여성들이 침묵을 하게 됐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의 이런 소동 미투 소위 그 A씨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지금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보선까지 치르게 된 상태에서 자기 진영의 도덕성 붕괴를 자인하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자인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성분들이요 하고 해야 되는데도 잘못을 자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사는 말이죠. 멋지지만 진실하지 않은 가식의 향연이었다고 이 양상훈 주필은 맹렬하게 맹타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니 뭐 집무실 이전, 권력기관 독립이니 탕평인사니 수시 소통하겠다느니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니 평등 공정 정의 뭐 거의 반대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나가 더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나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번에 증거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 더 추가됐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성명 한 장 내고 입을 닫은 일부 여성단체들 한번 보십시오. 성명 달랑 한 장 내고 입을 뚝 닫은 일부 여성단체들. 그들이 배출한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누군가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이라고 평했습니다. 누군가가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이라고 평했습니다. 여성을 정치에 이용한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이익과 득표의 무기로 쓴 사람들, 이 정치인들, 이들이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남자들입니다.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 일부 성명 한 장 달랑 내놓고 입을 꼭 봉하고 일부 여성단체들하고 또 그들이 배출한 여성 국회의원들 입을 뻑 봉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이라고 평했습니다. 자, 여성들이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 여성을 정치에 이용한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이익과 득표, 표를 얻는 무기로 사용한 사람들. 자, 진정한 여성을 위하는 그 길을 제발들 좀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불가능하겠지만 말이죠. 여성이 여성을 팔아먹다니. 남자들이 치사하게 여성을 이익과 득표의 무기로 사용하다니. 이런 소리 들어도 싼 거 아닙니까? 네. 여성을 여성의 가치로 인정을 하지 않고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남자와 여자들. 참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곧 이제 선거가 되면 부끄러움이 나타나겠죠. 또 언젠가 얼굴을 싹 감고서 여성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득표운동에 또 나서겠죠. 이런 경우를 갖다 양심에 털난 여자와 남자들이라고 밖에 할 수도 있겠습니까? 양심에 털난 남자들과 여자들, 여성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들, 여성을 정치에 이용한 남자들, 전부 다 여성을 이익과 득표의 무기로 쓴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양상훈 주필의 이 글은 상당히 길이 역사에 남을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이 뜨기 직전 새벽 4시, 3시 가장 춥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희망의 태양이, 좌절을 뒤엎은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바로 지금 새벽입니다. 동력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희망과 좌절의 역사가 같이 병존하지만 희망의 역사가 떠오르는 순간 좌절의 역사는 암흑 속으로 빠집니다. 나락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곧 동력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